오늘 풀어볼 문제 18 수능 20부터 22번까지 나왔던 세 문제짜리인데 약간 인상적인 세트가 하나 있어서 강 건너간 노래 요비명 사실 플러스 비평이긴 하거든요. 밑에 이게 설명하는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형식 있잖아요. 그 가나다인데 다가 이제 통째로 비평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이고 사실상 너가 이제 보기인 이 구조 있잖아요. 이거를 뭔가 납득하지 못하시면은 꼭 이 세트를 풀어보세요. 사실 그냥 다글은 보기인데 보면 여기 다글에 대한 그 문제 자체도 그냥 보기를 참고해요를 바꿔놓은 뭐 그런 거거든요. 보기 문제를 두 개 내는데 같은 보기 통짜 보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위에 있는 걸 참고하는 문제 한 개, 밑에 있는 걸 참고하는 문제 한 개, 약간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 형식이 이제 언제 나왔냐면 18 수능이잖아요. 2017 학년도가 이제 18 관련된 컨텐츠를 평가원이 만들던, 그러니까 18 학년도 대비 6모, 9모 수능은 2017 학년도에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2017 학년도에 출연해가지고 이 가나다, 그러니까 뭐 운문 플러스 비평이라든지 뭐 아니면 산문 플러스 비평이라든지 뭐 이런 형식이 잠깐 유지되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역사상에서. 왜 그랬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약간 좀 한목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없앴는데 뭐 약간 재밌는 게 뭐냐. 약간 10년 지나가지고 이번에 예시문항 나왔잖아요. 28 예시문항. 28 예시문항에 이 유형이 부활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다글로 나왔지만은 이번 예시문항에는 가글에 이렇게 보기격인 글을 한 편 넣어놓고 짤막한 글을 나머지를 이제 문학작품으로 채우는. 그래서 다시 수능이 이렇게 나올라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더라고요. 28 예시문항을 보니까 올해 27 수능인데 올해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애초에 이번 수능이 지난 5년간의 수능과 갑자기 다르게 나올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내년 수능부터는 또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본다는 건 아니고 이건 그냥 이 지문상 제가 보기 먼저 풀고 약간 보기 먼저 약간 해석을 한 다음에 그 풀어낸 보기를 바탕으로 시를 읽는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보기라기에는 그냥 문제 풀이를 위한 보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실 시키는 게 야 너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을 때 두 가지를 시에서 구분해봐 뭐 이런 걸 시키는 거고 그리고 구분해봐라고 여기서 어떠한 그 지령을 내리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여기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고려함으로써 시의 상황 파악에 어떤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보기가 다가 사실상 보기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분명 성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보기에만 의존하는 풀이를 해서는 기본적인 독해력이 안 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나시를 먼저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가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와 나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저는 일단 볼 거고요. 평소처럼. 근데 보면은 쓱 보니까 없네요. 21번 문제는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하라니까 22번은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하라고. 일단 가나를 쭉 해석하고 독해한 다음에 가지고 있던 팩트,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28 예시를 보니까 문항수는 세트별로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시험지 자체가 공통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읽어봅시다. 섣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섣달은 언제냐면요. 섣달은 언제였지? 12월이에요. 음력 12월. 네. 정월초하루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월? 정월초하루 그 바른 달 정월이 1월입니다. 음력 1월. 초하루는 언제겠어요? 예, 1월 1일. 정월초하루가 저희가 챙기는 구정이에요. 그러니까 섣달이면은 이제 한겨울이죠. 12월이니까요. 12월하고 보름쯤 지났으니까 완전 겨울이겠네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육사 시인데 보름께 달 밝은 밤 이랬어요. 뭔가 그러면은 밤과 밝은 달의 대비인가? 이런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 그건 과해석이니까 굳이 하고 싶진 않은 그냥 아이디어 정도만 떠올리고 넘어가면 돼. 앞내강 찡쩔어 조이던 밤에 엄청 춥네요. 화자의 상황은 별로 안 좋은가?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어. 내가 부른 노래가 강을 건너갔다. 네. 근데 노래가 내가 부른 노래니까 남이 부른 노래도 아니고
이게 화자 약간 분신 같은 건가? 약간 내가 만든 인형이 강 건너갔어. 아니면 뭐 내가 지은 밥이 강 건너갔어.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어. 이러면은 나의 분신, 나에게 되게 소중한 게 넘어간 건가? 이런 생각은 조금 드네요. 강 건너 하늘 끝 사막도 닿은 곳. 여기가 어디지?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사막은 확실한 장소인데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어. 노래가 제비처럼 날아서 갔다. 노래가 새처럼 날아갔다는 건 화류네요. 모래를 계집에 집조차 얻다기. 지금 엄청 추운데 그 얼어붙은 강 너머로 내 노래가 건너갔다. 이러다가 갑자기 사막이라 그러고 못 입을 계집애가 집조차 없다기에 못 잊을 계집애는 누구지? 여친인가? 집조차 없다기. 집조차 없다기에는 좋게 보이진 않네요. 확실히. 특히 일제시대 이육사에 집조차 없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꼴배기 싫은 계집애 이런 것도 아니고 못 잊을 계집애가 집이 없으면은 보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의심들은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겠죠.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뭐가 가는 거야? 노래가 가는 거구나 이거. 네, 지금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건 노래니까 가기는 갔지만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 보니까 사막으로 갔겠네요. 네, 사막으로 날아서 갔소 뭐 이러는 것 같으니까 날개가 지키시는 것도 노래일 거고요.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서 죽겠죠. 네, 사막으로 간 건 맞네요. 근데 노래가 죽었다고? 노래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대로 화자의 분신이면은 자기 자신을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죽은 거니까 뭔가 이 사막이라는 공간도 긍정적인 공간은 아닐 것 같거든요. 노래가 죽어버리는 곳이니까. 뭐 근데 그렇다고 뭐 노래 죽음? 이게 제 의문이기도 하지만은 화자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추측하고 있네요. 사막은 네 사막에 떨어져 죽은 게 맞네요. 노래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막이 맞네요라고 한 거는 그 뒤에 시행을 쓱 읽으면서 얘기한 거지. 뭐 이 상황에서 모래 불 다음에 사막이 나왔으니까 이 죽은 공간은 무조건 사막이다 라고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약간 연결되는 내용을 본 거지 저는 무조건 찍진 않습니다. 왜냐면 상징어들의 연속을 어떻게 찍어요. 자 근데 조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앤세스터가 아니라 남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뜻이라 그랬는데 죽은 건 지금 노래인데 그럼 노래가 죽었는데 별들이 울 리가 없으니까 지금 별들이 슬퍼한다. 이거는 조상 오는 건 이건 의인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화자가 지금 슬픈가? 이 생각이 궁금해지는데요. 왜냐면은 노래가 죽은 거에 별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별들이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화자가 슬퍼하고 있는 감정이입일 거 아니에요, 이거. 화자가 만약에 노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노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감정이입은 절대 안 되겠죠. 네. 노래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러고 있을 텐데. 근데 소중할 것 같아요, 노래가.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옛일은 일제시대를 생각할 때 확실히 뭔가 좋은 시어 같은데 근데 이 개추운 밤이 부정적인 상황이면 밤 밤이라 가지고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낼 수가 있다고? 그냥 밤이 지금 어둡고 춥고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냥 옛날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시들도 있으니까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 맨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소. 강 건너간 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면 뭐 강 건너가가지고 노래가 죽은 거밖에 한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럼 강 건너간 거 자체가 안 좋은 건가? 그러면은 건너간 밤 자체가 안 좋은 거면은 옛일은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까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A만 참조하면은 한 문제를 풀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살펴본 다음에 그 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이거 하나하나 낭독하진 않겠습니다. 시는 반영을 한다는데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자기가 겪고 있는 걸 그대로 시로 썼다는 소리네요.
그리고 있어야 하는 현실. 일상적 현실을 넘어. 그러니까 시에서 일상적 현실을 시어로 그대로 뽑아낸 것 같지가 않으면은 그거는 자기가 어떤 지향하는 바를 담아낸 거라는 거네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잡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닌 현실이면은 나의 지향점을 반영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제가 A를 보고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가에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 지금 이 화자가 겪고 있는 진짜 리얼 현실도 있을 거고, 리얼 현실은 아니지만 어떤 당위적 진실, 다시 말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방향이 반영되어 있는 시어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 구분시키는 문제가 나올 것 같네요 라고 생각하고 제가 파악한 걸 바탕으로 풀러가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네요.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실제로 추웠는데, 그쵸? 그리고 지금 12월이라고 하면은 만약 화자가 진짜 12월에 추운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런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쓰는 시라고 보기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막에 대해서 상상하고 이런 시를 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추운 상황이면은 인물이 처한 상황을 도려내고 있다. 이건 그냥 보기상 그냥 상황을 드러내면 상황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것만 맞으면 되는데, 극한의 수위를 드러낸 시간적 배경. 네, 아까 제가 봤던 섣달. 이건 되겠네요. 현실의 모습을 사망으로 표상하여. 상상했다는 건데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사막이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어떤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려고 현실에 없는 거를 그려냈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닌 있어야 하는 현실이냐? 이거 두 개의 이분적 구분을 시킨 거니까 라고 하면 지금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나타낸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추운데, 그러니까 1번이 맞다고 할 때 나는 추운 곳에 있는데, 추운 얼어붙은 강 너머에 있는데 사막에 대해서 표상, 상상한 게 맞으니까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 이거는 시 내부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공간적 배경, 사막이죠.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막으로 표상해서 맞이하게 될 사막이라는 이 모래불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그러니까 떨어져 죽을 모래불이 있는 사막이라는 그걸 드러낸 거니까. 네, 2번도 거의 동어 반복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아까 노래가 죽는 거? 네, 죽음의 상황을 가정했다는 거 보니까 만약에 이 전반부가 맞으면, 이 선지의 전반부를 끊어가지고 맞다고 치면은 그 죽겠죠라고 했던 게 단순 추측이 아니라 가정이라고까지 이선진이 읽고 있는 거네요. 화정에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여 나타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네, 노래가 일상적 현실, 그냥 추운 건데 춥고 힘들고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그런데 그 노래가 죽어버린다. 그게 절망적이다. 네, 죄송합니다. 맞을 것 같아요. 일상적 현실이 부정적인데 노래가 죽는 상황, 그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읽는 거는 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게 가서 죽었다 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절망적이라는 걸 드러낸다. 이런 선지니까 이 선지는 충분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0% 확신은 아니지만 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내려가면서 더 틀린 걸 찾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 태도 변화? 리을에서? 노래가 죽어가지고 별들이 조문을 오고 있다, 이게? 노래가 죽은 건 위에서 무조건 절망적인 거라고 내가 3번이 맞으려면은 부정적인 거라고 찍은 건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라고 고정시켜 놓은 건데, 근데 노래가 죽은 상황을 확정시켜주는 시어가 어떻게 일상적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시어가 일상적인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이건 걸고 내려갈게요.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평가원에서 대응은 꼭 긍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에,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울리는 애들끼리 조응시키지 않아도 대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하더라도 비교하더라도 그냥 두 가지 대상을 붙여놓기만 하면 그거는 시적으로 대응이라고 평가원이 말을 쓰거든요.
라고 할 때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 이거는 내가 지금 실제 묘사에 가까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닌 시어들은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낸다고 보기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 밤과 무지개 이미지가 대응하기만 하면 무조건 맞는 말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밤에 옛날 생각을 하는 거든 밤 때문에 옛날 생각이 나는 거든 이 두 가지가 대응되어 있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5번도 맞다고 할 때 아무리 봐도,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처음에 볼 때 태도 변화라고 했을 때 태도 변화를 제가 굳이 지금 검색해서 올라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주제의식적으로 먼저 본 건데, 태도 변화도 그냥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태도 변화가 우리나라 시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태도 변화가 쉽지도 않고 하던 말을 갑자기 바꾼 다음에 그걸 우리가 둘 다 인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런 시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웬만해서는 주인공이 막 변절하는, 지금까지는 민족주의였지만 나 사실 친일파야 막 이런 시를 내고 싶지도 않아 하고요, 평가원이. 그래서 원래 여기에서도 물음표인데 그 다음 이 뒤에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럼 4번을 고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를 읽어야겠네요. 한 줄의 시는커녕 김광규의 묘비명이래요. 아, 내가 설마 전 영상에서 이거 김광균이라 그랬나? 김광규라고 했나? 김광규인데. 김광규는 다른 사람인데. 김광규라고 했겠죠? 아, 영상을 폐기하기 쉽지 않은데. 아, 슬프네요.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가 없이, 뉘앙스가 뭔가 좋진 않네요. 아, 이건 적어드려야죠. 이거 당대 EBS였습니다. 하지만 EBS를 배웠다는 시각하에 해설하진 않을게요.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그냥 뭐 그랬나 보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일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보통 부정적인 말하고만 결합하는 거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 글하는 사람을 좋게 보는 문장들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걸 읽으면서 응? 누가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가 그랬다고? 근데 그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거를 이뤘다고? 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화자는 그를 비판하나? 네. 그는 긍정적 대상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문학에서 흔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비판하고, 근데 그 전형성에 기인해서 제가 어떠한 평가에, 그러니까 어떠한 판단을 그냥 거기에 기생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책 한 권도 읽은 적이 없잖아. 그럼 수능을 잘 볼 거야, 못 볼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네. 거기 뒤에, 책 한 권도 읽은 적이 없고,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적이 없는 너가 수능을 잘 볼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제가 이제 시화대 긍부 이렇게 그냥 짜치게 줄여서 말했었는데, 시적 화자 대상 그리고 긍정적과 부정적 이런 생각을 할 때 지금 화자는 이런 거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럼 부정적인 건데 누가 부정적이지?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위의 내용이랑은 반대인데, 그럼 화자는 글을 지금 별로 안 좋아해서 돌려가려고 하는 건가?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좀 느껴지죠. 지금 제목이 묘비명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책 한 권도 안 읽고 호의호식하던 사람이 죽어서 묘비를 남겼다고? 그런데 그게 훌륭하다? 지금 내가 까고 싶은 놈이 남긴 비석을 훌륭하다고 한 건가?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글을 기린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예, 그러면 이거는 그런 놈에게 그냥 찬동하고 편승하는 그런 문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반원가 본데 이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글을 기리는 묘비명이 여기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지구가 멸망해도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귀중한 사료도 반어겠네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망해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형편없는 인간을, 유명한 문인이 기리기 위해 써버린 이런 묘비명만 남아가지고 사료가, 그러면은 역사가 분명히 왜곡될 텐데
왜냐면은 별 훌륭하지도 않은 놈이 훌륭한 비속어로 남았으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서 귀중한 사료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좋게 보지도 않고 있는 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이거는 네 반어가 바뀌었네요.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게 성찰하는 건지 비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라고 쓴 거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또는 이 시적 세계에서 가고 있는 문학의 방향에 대해서 성찰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역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왜곡될 텐데. 근데 묘비가 지금 여기서 견딘다고 했으니까 이거 화류가 된다는 것까지는 제가 봐서 이렇게 적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닌 있어야만 하는 현실 이 두 개를 구분했어요. 자, 한편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이제 시에 대한 시쓰기, 당연히 위에 시인을 언급하는 시가 나와 있는데 뭐에 대해서 시 쓸 건지 물어보는 저 미비명이라는 시인은 시에 대한 시쓰기를 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읽을 수 있어요. 시 그 자체를 반영, 그쵸? 시쓰기 상에는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반영의 대상이.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를 실어오는 시인으로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무슨 작품이에요? 그냥 반영을 하는 건데 그 반응을 하는 대상이 현실을 반영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쓰기 자체, 시에 대한 반영을 하는 시들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시는 노래나 가글도 그러면 이런 거라는 거야? 그러면 시를 투영한 게 가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육사가 자기 시를 투영한 게 노래라는 거야? 그럼 노래는 부정적 대상일 수는 없는 거네. 자기 시를 투영한 거니까.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여러 갈래의 글은 묘비명이겠네요.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이거는 맨 마지막에 당연히 떠오르네요. 그냥 똑같은 구절이 그냥 아예 있네요. 여기에.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가가 어떻게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낸다는 거지? 선지에 가서 납득을 더 해봅시다. 자, 그 전에 20번 가 하나의 공통점은 적절한 것. 네, 미세 팁. 이거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문학에 실력이 있다고 확신을 하시면 이 짓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막 체크해놓으면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공통점 충분 문제인데.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 청자한테 말을 건 적도 없으니까 둘 다 아니겠네요.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그러니까 청자가 명시적이려면은 청자를 2인칭으로 칭하거나 너 이런 걸로 아니면 청자를 직접 불러야 돼요. 돈호. 그러니까 야 뭐 무모야 뭐 갑돌아 뭐 그대여 벗이여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명시적 청자를 내가 대놓고 얘가 청자라고 찍어놓기 때문에 명시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나가 있으면 명시적인 화자가 있는 것처럼. 네.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적인 청자가 있기 전에 그냥 청자한테 말을 안 거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명시적인 청자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둘 다 X가 될 것 같고요. 유사한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가는 확실히 반복했는데 화자의 의지를 강조 이런 건 틀릴 수가 없는 선지죠. 그러니까 화자의 의지를 유사한 시구를 반복했으면은 화자의 의지가 강조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물론 간혹 가다가 화자의 의지가 없는 게 주제인 시일 경우에는 나는 그냥 막 미역처럼 아무것도 안 할래 뭐 이런 내용이 그냥 그런 정서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시면은 이 선지가 의지에서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위에서 그런 시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이 뒤에 후반부는 굉장히 너그럽네 라는 생각으로 이 선지를 볼 수 있어야겠죠. 근데 유사식구 반복이 가에는 확실히 나오잖아요. 강 건너 가수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니까. 근데 나에는 없는데요. 네,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화려 말하는 거죠.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의지를 지녔다고? 의지를 지닌 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뭐 의지가 꼭 긍정적인 의지일 필요도 없이 그냥 생명력을 부여해가지고 내가 뭔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존재로 묘사했다 이런 거면은 아까 화려한 게 묘비가 막 살아남는다는 건데 묘비명이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럼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이건 무조건 맞죠. 제비처럼 날아가니까. 근데 이거는 아마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왜냐면 의지를 지닌 존재라는 게 뭔가 지금 묘비가 혼자서 살아남았다라는 화류가 있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육사의 긍정적인 의지적인 시 이런 쪽의 의미랑은 아예 달라지잖아요. 그 의지라는 단어 자체가
뭐 항일의지, 극복의지 이런 것도 아니고 지가 그냥 욕심 많게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 그런 의지인 거니까. 근데 의지라는 개념이 그렇게까지 포괄적인 개념인지 물음표를 걸고 내려가 볼게요.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둘 다 주제는 자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면은 가는 사막도 나왔고요, 하늘도 나왔고 이러니까 분명히 네,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구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방금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나는 그냥 세태를 비판하거나 시인을 성찰하는 뭐 그런 식이고 반어가 중심 주제인 것 같은데, 네, 자연물을 동원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된다고?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그리고 올라오면은 자연이 없네요. 네, 잿더미가 자연은 아니잖아요. 반어적 어조를 활용해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 이거는 나는 맞을 겁니다. 세상 꼬라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마지막에 언급했으니까. 그런데 가는 비관적 태도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반어를 따지려면은 화자의 태도를 완벽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왜냐면은 화자가 지금 뭐를 추구하는지를 완벽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지, 적어도 완벽하게 파악, 납득은 안 되더라도 아 이건 이거겠는데?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걔가 딴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일단 완벽하게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물음표고, 그 다음에 내가 얘가 그래도 긍정적인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보기를 통해서 생각했더라도, 그러니까 보기는 다 그리죠 여기서. 그런데 이게 반어가 되려나 안 되려나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저는 비관적 태도를 검토하고 싶어요. 네. 근데 여기서 밤을 옛일보다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이랬잖아요. 네. 지금 현실이 막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밤이 긍정적인 거를 남겨두고 있다. 이런 얘기로 마지막에 정서가 끝나는데 이게 비관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거를 무리해서 납득하는 것도 애매하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려면은 아씨 다 안 될 거야 망했어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 꼬라지가 진짜 말이 안 되네 뭐 이러는 것도 비관이죠. 그런데 내 노래가 건너가서 죽었지만은 그 밤, 내가 노래를 날려보낸 밤이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낸다 라는 게 이 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환기된다고 읽히는 이 부분이 반어를 통해서 비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려면은 이 무지개가 옛일이 사실 안 좋은 거야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시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긍정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밤은 확실히 부정적이니까. 네, 춥고. 물론 무지개를 짜내는 긍정적인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 무지개가 반어이려면은 사실 옛일이 안 좋은 건데 부정적인 거랑 얽혀야 되니까 밤이 부정적인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밤이 부정적이라고 치고 옛일도 부정적인데 그 과정에서 무지개라고 언급을 해야지 이게 반어가 성립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저는. 거의 가스라이팅이긴 한데, 근데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됐을 때 시험장에서 뭘 찍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저는 얘보다는 얘를 찍고 싶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추측들이 대본에 맞는 말들이라서 답은 3번입니다. 21번의 답은 4번이고요. 22번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 읽었습니다.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명.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노래가 시를 상징한다면, 노래가 시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반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아까 다 그래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상황이면은 이렇게 가정한다면 노래는 확실히 좋은 거네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니까.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삶에 다가가야 한다는, 아까 부정적인 상황이었는데 거기로 날아가다가 노래는 죽었고요. 아, 그것 때문에 없다기에 날아가다가 죽었으니까 그렇게 날아가다가 죽었고요.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그쵸. 그 계집애, 못 잊을 계집애 같은 그런 녀석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 라는 관점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게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애초에 노래가 시를 표현한다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건 무조건 맞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시어의 시인의 관점이 반영돼 있다는 보기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무조건 시어의 시인의 관점이 안 반영돼 있을 수는 없는데, 이런 거는 내 판단 대상이 아니죠. 무비명의 시를 표상한다면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겠군. 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표현법은 반어겠군 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겠군. 3번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네요. 3번과 4번은 맞으려면 같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려면 같이 틀린 말이고요. 근데 틀린 건 한 개니까 둘 다 맞는 말이겠네요. 네.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이 한 줄의 쇼트 일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네. 위에 맞는 말들이 무조건 깔려 있는데, 왜냐면 3번, 4번은 같이 무조건 맞는 말이어야 되니까 5번이겠네요, 답은. 네, 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풀리는 세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가글과 나글, 그러니까 가시와 나시를 읽을 때 모든 부분을 완전히 납득한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이거 이런 건가? 라고서 어떤 팩트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노래가 날아갔다, 이건 팩트잖아요. 시어로 써 있으니까. 노래가 왜 날아갔는지, 어떻게 날아갔는지, 어디로 날아갔는지는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가기는 갔지만 이랬을 때 뭐가 갔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노래가 간 거라고? 그럼 노래가 지금 사막에 가서 타 죽었다는 거야? 진짜네? 별들이 지금 조문을 오고 있는데. 근데 별들이 울 수는 없는데 별들이 울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 노래가 죽어버린 화자가 슬픈가? 그럼 이거 감정이입인가? 이런 식의 사고 전개 있잖아요. 네. 여기에 확신보다 물음표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태도로 시를 접근해 나가고, 그렇게 가졌던 의문점들을 바탕으로 선지와 복이, 여기선 다 그리지만 해서 그럼 그게 그 얘기인가? 근데 이 선지가 맞으면, 이 선지가 이렇게 시를 읽었다면은 이렇게 읽었다는 소린데 그건 맞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시를 읽을 때 의문이 생길 만한 지점들을 짚을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런 것을 말해보고 싶어서 이 세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오늘 풀어본 이 28수능 고쳐놨네. 네, 18수능 여기에서 해설 강의, 네, 풀이 영상은 마치겠고요. 강 건너간 노래 뮤비명 이 세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반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화류,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의지라는 단어,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뭔가 이걸 판단하기가 뭔가 애매한데? 라고 생각할 만한 지점들을 꼭 이 영상과 함께 반복하면서 또 보시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위탁하지 말자. 감사합니다.